안녕하세요. 혹시 뭐 코딩 한 줄 없이요?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서 상상했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뚝딱 만들어내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? 요즘 그 노코드, 로우 코드,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이브 코딩 이런 말들 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들.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데요. 보니까 벌써 200곳 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2025년에는 이게 450억 원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다.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코딩 없이 만든 AI 서비스가 운영비는 거의 0원인데 월 70만 원 넘게 번다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지시해서 앱을 만드는 과정 같은 거요.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뭐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. 이 현상을 제대로 알려면 일단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노코드, 로우코드, 바이브 코딩. 이게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. 먼저 노코드는요. 진짜 말 그대로 코딩 지식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. 뭐랄까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요.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래픽 요소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서 웹사이트나 앱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. 아이맵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툴들이 딱 그렇죠. 보통 이제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많이 쓰세요. 아, 그럼 로우 코드는 이름처럼 코딩이 약간은 필요한 거겠네요. 네, 맞아요. 로우 코드는 기본적인 뼈대는 시각적인 도구를 쓰는데요. 근데 좀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기능, 이런 걸 만들려면 직접 코드를 좀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주로 개발자분들이 개발 속도를 확 높이거나 아니면 좀 반복적인 작업 있잖아요. 그런 걸 줄여서 생산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할 때 많이 쓰시죠. 아웃시스템즈나 리툴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이쪽 영역이고요. 노코드보다는 확실히 좀 더 유연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코딩 지식은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브 코딩. 이건 이름부터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건 뭔가요? 이게 이제 가장 최신 개념인데요. 그 대규모 언어 모델, LLM이라고 하죠. 예를 들어 GPT-4 같은 AI한테 자연어로 이런 느낌의 앱을 좀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하면요. AI가 코드를 막 생성해주는 방식이에요. 테슬라 AI 전문가였던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분이 처음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코드 그 자체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분위기나 의도, 이 바이브를 전달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. 레플릿 에이전트나 뭐 커서 AI 같은 도구들이 이런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긴 한데 앞으로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. 이런 잠재력이 커 보여요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개발 방식에 큰 변화가 느껴지네요.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? 뭔가 이유가 있겠죠. 네,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가장 큰 거는 역시 그 심각한 개발자 부족 현상하고 또 기업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, DX라고 하죠. 이걸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거, 이게 크고요.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는 정말 많은데 이걸 만들 개발자는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쉽고 더 빠른 개발 방법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기에 이제 GPT-4 같은 AI 기술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 보편화된 거,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AI가 코드 짜는 걸 도와주고 클라우드가 뭐 서버 관리 같은 인프라 부담을 확 덜어주니까요.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들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. 아, 확실히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.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도구 쓰면 55%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일을 빨리 끝낸다,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개발자 한 명이 거의 2명 몫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개발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.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시민 개발자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코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좋은 게 빠르게 시제품, 그 MVP라고 하죠. 이걸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바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.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. 그 유튜버 조코딩님의 동물상 테스트 AI 서비스,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코딩 하나도 안 하고 티처블 머신,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
웹캠이나 이미지 파일로 그냥 간단하게 AI 모델 훈련시키는 웹도구거든요. 이걸 써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저도 봤습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라는 무료 호스팅 서비스 위에서 운영비는 거의 0원으로 이걸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월 7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신다는 거예요. 24년 기준. 정말 대단하죠. 네, 그렇죠. 또 레플릿의 바이브 코딩 시연도 빼놓을 수가 없죠. 뭐 예를 들어 테스트 앱 하나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자연어 명령만 내렸는데 AI가 UI 디자인부터 로직 구현, 심지어 다크모드나 다국어 지원까지 그냥 척척 해내는 걸 보여줬거든요. 구글 CEO 순다 피차이도 직접 써봤다고 언급했을 정도니까 이 기술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. 와, 말로 앱을 만들다니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. AI가 제 말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고 오류 없이 코드를 딱 짜줄까요?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위험은 없을까요? 네.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게 바로 현재 바이브 코딩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예요. AI가 생성한 코드가 아직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개발자가 이걸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게 바로 이 기술의 현주소면서 또 앞으로 넘어야 할 신뢰성 문제인 거죠. 그리고 노코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능이나 디자인 구현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단점도 무시 못하죠. 만약 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책이 바뀌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. 보안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시스템,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단점들도 분명히 있네요.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? 이게 그냥 잠깐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저도 그렇게 봅니다.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AI와의 통합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.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코파일럿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에 이런 기능들이 그냥 기본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쩌면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.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짜는 것에서 AI에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 나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요. 그러면 개발자의 역할도 좀 달라지겠네요. 코딩 능력 그 자체보다는 뭔가 다른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단순 코딩 작업의 비중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대신에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AI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건지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나 탄탄한 기초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건 여전히 중요합니다. 오히려 코딩 실력 외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,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을 갖춘 도메인 전문가형 개발자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시민 개발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코딩 없이 또는 아주 최소한의 코딩으로 심지어는 그냥 말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노코드, 로우코드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운영비 거의 없이 수익을 내는 AI 서비스부터 말로 지시해서 앱을 뚝딱 만드는 도구까지 정말 기술이 창작의 문턱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좀 실감하게 되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기술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청취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또 저렴하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.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드느냐, 이 방법 자체보다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, 이게 더 중요해졌고요.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찰력,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AI가 코드를 점점 더 많이 써주는 시대.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창의성은 과연 무엇일까요? 세상을 놀랍게 할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자체일까요?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AI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능력일까요? 혹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그 핵심을 꿰뚫어서 더 나은 것으로 완성시키는 날카로운 비판과 개선 능력일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